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과 에너지 단원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란 무엇이냐?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물체에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 가겠죠. 이렇게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해준 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물체에 가해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이때 이동 거리가 의미하는 건 바로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삽질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지금 땅이 이렇게 있는데 삽을 가지고 삽을 푸기 위해 삽질하기 위해서 삽을 땅에 팍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삽에 의해서 들어질 이게 파질 흙이 이만큼 있으면 우리는 이 흙에 이렇게 윗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윗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이제 삽질하면서 흙을 이렇게 위로 퍼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어떤 삽질 로봇이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봇은 10초 동안 10줄의 일을 하는 로봇입니다. 자, 그럼 1초 동안에 이 로봇은 몇 줄의 일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1줄의 일을 하는 로봇입니다. 이렇게 1초 동안 하는 일, 이 양을 우리는 일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률을 정의하면 단위 시간, 즉 1분이나 1초 동안 한 일의 양을 우리가 일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일률 P는 한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누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지뢰입니다. 지뢰. 자, 여기 이렇게 물체가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쪽 끝부분을 눌러서 이 물체를 이렇게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줘야 될까요? 자,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거리를 A, 받침점에서 힘점 거리를 B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물체의 무게는 W, 사람이 가해줘야 될 힘은 F라고 합시다. 이때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사람이 가해줘야 될 힘 F는 물체의 무게 곱하기 B분의 A라는 관계를 만족합니다. 나 여기에서 자,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받침을 이렇게 움직여 다니면서 A와 B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물체의 무게보다 더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받침의 위치가 어때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곱해지는 이 값이 1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을 때 우리는 힘의 이득을 얻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체를 들어올려 봅시다. 자, 물체의 높이는 처음에 여기였고 사람이 눌러주는 곳의 위치는 처음엔 여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물건 한번 이렇게 들어올려 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올렸다고 했을 때 자, 상자가 들어올려진 높이는 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만큼이 들어올려졌는데 사람이 눌러준 길이는 시작이 여기였죠. 여기에서 이만큼 눌러주게 되는 겁니다. 자, 물건이 올라간 높이를 H라고 하고 사람이 눌러준 길이를 S라고 합시다. 이때 H와 S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물체가 들어올린 높이 H에 A분의 B를 곱하면 사람이 눌러준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 B가 A보다 큰 경우 힘의 이득을 보는 경우에는 이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동 거리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받침점을 조절해 가지고 A가 B보다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힘에 있어서는 물체의 무게보다 더 큰 힘을 주어서 물체를 들어올려야 하고, 하지만 이동 거리, 물체가 움직인 것보다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눌러줘도 물체를 많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도르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도르래는 먼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위에 천장이 벽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벽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 도르래와 물건과 함께 붙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움직 도르래,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고정 도르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고정 도르래에 이렇게 물건을 연결해서 들어올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힘을 주는 방향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힘을 가합니다. 하지만 물체가 힘을 받는 방향은 바로 윗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고정 도르래는 힘이나 이동 거리나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움직 도르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움직 도르래는 물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 하나를 들어 올리는데 이 줄 두 개가 힘을 나누어서 들어 올리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 이득을 얻습니다. 즉, 물체의 무게를 W라 하고 들어 올리기 위해 사람이 가해줘야 될 힘을 F라고 했을 때, 이때 힘은 물체의 무게의 반만 가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동 거리에서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자, 그럼 이제 물건을 한번 들어 올려 봅시다. 자, 처음 위치는 여기로 체크를 해 두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건을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만큼 들어 올렸다고 합시다. 자, 그럼 실제 물체는 이만큼을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도르래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감긴 실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여기서도 이만큼의 실이 감겨 올라갔고 여기서도 이만큼의 실이 감겨 올라간 겁니다. 양쪽으로 감겨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당긴 실의 길이는 물체가 올라간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사람이 당겨준 실의 길이는 이렇게 실제 물체가 올라간 것보다 2배나 많이 당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동 거리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빗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높이를 h라고 하고 빗면의 길이는 s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빗면을 이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린다고 합시다. 사람이 이렇게 나란하게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게 끝까지 들어 올렸을 때 실제 물체가 들어 올려진 높이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물체는 h만큼 들어 올려졌고 사람이 당겨준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빗면의 길이인 s만큼 물체를 잡아 당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고, 자, 이동 거리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자, 힘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 물체의 무게를 W라고 했을 때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사람이 가해줘야 될 힘 F는 물체의 무게 곱하기 S분의 H라는 식을 만족을 합니다. 자, 이때 S분의 H 이 값은 S가 빗면이므로 H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항상 1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빗면을 사용할 때는 힘에 있어서 이득을 보게 되고 이동거리는 손해, 물체가 들어올린 높이보다 더 많이 끌어당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뢰, 그리고 고정 도르래, 움직 도르래, 그리고 빗면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부분은 이렇게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힘의 이득이나 이동 거리의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한 일과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한 경우 사람이 해준 일의 양은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일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도구 부분이 좀 길었는데 자, 빨리빨리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서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물체가 위치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얘가 높은 데 있으면 높은 데 있을수록 아래로 떨어지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지구에서 정해진 값인 9.8 오늘 곱하기 질량, 그리고 지표면은 지표면 우리가 정한 기준으로부터의 높이를 곱해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그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두 개를 더해서 우리는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건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변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화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빗면에 공을 하나 굴려 보겠습니다.
저 공은 중력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속력은 점점 빨라지게 되겠죠.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체의 위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물체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올라가는 동안에는 물체의 위치는 높아지지만 속력은 점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여기서 이렇게 멈추게 되겠죠. 자, 이 경우 높이는 높아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속력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물체가 아래로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그리고 물체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자, 표에 보면 지금 여기에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딱 써져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에는 지금 여기 보다시피 위치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저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말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이야기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100줄에서 65줄이 되었을 때 위치 에너지가 35줄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때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35줄만큼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35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10줄만큼이 또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10줄이 또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45.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또 특이하게 봐야 될 점 하나는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서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이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항상 100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찰이 없는 경우에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100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 나머지 표들을 채워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자, 이걸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훑어보고 수업 시간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질문할 부분이 있는 학생은 언제든지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봅시다.